전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가 정전기, 두 번째가 회로, 세 번째가 전자기입니다. 자, 정전기라는 것은 정지 상태 전하 사이에서 주고받게 되는 이 전기력에 의한 이 전기력에 의한 현상이 메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정전기, 전기력, 원자구조, 그리고 정전기 유도야. 전하들 사이의 전기력에 대한 거고, 회로는 도선을 흐르게 되는 전하, 즉 전류와 관련된 거고요. 도선을 통해 흐르는 전하, 전류에 대한 요 내용을 정리를 통해서 결국은 옴의 법칙, V하고 I하고 R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회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와 연결이 될 겁니다. 전자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과 자기장의 힘,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오는 유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를 이해하려면 전하 사이에 생기는 상호작용이 됐잖아. 맞죠? 그러면 전하라는 것은 전기적인 어떤 현상이나 성질이 만들어지는 원인, 그 세기, 그리고 그 전기적 성질을 지니는 입자들을 그냥 다 가리켜서 전하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기적인 성질이니까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플러스 전하가 되는 녀석이 원자핵,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그럼 마이너스,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전자죠. 보통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2학년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게 있죠. 양이온. 원자가 전자를 뺏겨서 전기를 띠는 입자가 된 게 양이온. 그렇게 원자가 전자를 얻어와서 전기를 띠게 된 입자인 음이온도 전하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등에서 배울 개념은 아니긴 한데 정전기 공부할 때 좀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양공이라 그래가지고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플러스 전하 취급을 하는 것을 양공이라 그래. 근데 얘도 왜 전하라고 취급하냐면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결과가 나거든요. 이런 게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지금 의자가 비었잖아. 여러분들이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왼쪽에 있는 빈 의자는 양공이겠죠. 맞지? 여러분들이 한 칸 왼쪽으로 움직이면 빈 의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빈자리는.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오겠지. 여러분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양공이 되는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공은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이동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전하는, 이 전자는 말 그대로 음전하가 이동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정전기에 대한 기본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 전기력, 쿨롱 힘 혹은 쿨롱 법칙이라 부르는 게 F는 K에 R제곱에 Q1 곱하기 Q2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힘을 주고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자면 전기력 설명할 때도 했지만 Q1 곱하기 Q2가 0보다 크면 서로 미는 힘 0보다 작으면 인력,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빨리 정리. 자, 정전기에 주요 단어들이 있는데요. 물체가 특정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쿨롱 법칙의 공식을 해석을 하자면 결국은 Q1이 뭐다? 핵일 거죠. Q2가 뭐가 돼? 저절로 전자가 되면 R은 그 전자 궤도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원소마다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물질마다 제일 바깥쪽 전자를 잡고 있는 힘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대전이라는 건 뭐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두 개를 서로 마찰을 시킨다고 생각합시다. 마찰을 막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A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B로 넘어가게 되겠죠. B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B 쪽이 더 크다는 소리와 같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자, A에 생긴 얘네들이 바로 뭐다? 양공이 되는 거죠. B에 생긴 얘네들이 바로 뭐다?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요들이가 양공, 요들이 이렇게가 이쪽이 자유전자가 된다라는 이 말은 결국 얘는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다는 소리고, 맞죠?
요렇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뭐냐? 요쪽이 플러스로 대전, 요쪽이 마이너스로 대전, 즉 특정한 전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대전. 그러면 이 대전이 될 때 물체들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바닥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 바닥 중간쯤에 보면 대전체, 대전열이라는 말들이 있지. 자, 대전체란 대전된 물체를 말하는 거고, 대전열이란 여기서 말하는 열은 라인업을 말해 순서 서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책에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5개 정도만 외워주면 참 좋아요. 요 5개 동그라미 좀 쳐놓고, 니 시험 기간 범위인데 니가 졸고 있으면 어떡해? 어? 돼 있어도 한번 다시 들어야지. 니는 시험이잖아. 앞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뒤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즉 힘이 어느 쪽이 더 크다? 뒤쪽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큰 겁니다. 그럼 봐봐. 유리막대를 털가죽과 문지르면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유리막대로 오니까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리막대를 명주 헝겊과 예를 들어 문지른다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유리막대에 있는 전자가 명주 헝겊으로 가겠죠. 그러면 유리막대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 즉 이런 형태로 요쪽에서 요쪽으로만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전기력의 차이로요. 오케이? 자, 이렇게 대전된 물체는 방전이라 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에 의해서 대전체가 중성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방전이라 그래요. 왜 중성화가 되냐면 플러스 대전체한테는 전자를 주고 수증기가 마이너스 대전체한테 전자를 빼들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대전된 상태가 중성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오케이? 아무리 들은 걸 한 번 더 듣는 건데, 특히는 니는 시험 대비 특강이라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털가죽에 문질러 놓은 고무풍선이고, 여기 얘는 명주 헝겊에 문질러 놓은 플라스틱 자입니다. 이 둘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주고받는 힘의 방향은? 자, 그냥 간단하게 인력이다, 청력이다. 자, 이거 봐봐. 털가죽에 문지른 고무풍선이잖아, 고무.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일로 올 거니까 얘 마이너스 전기죠. 그지? 자, 얘는 명주에 문지른 플라스틱이잖아. 명주에 문지른 플라스틱이면 전자가 플라스틱 자로 옮겨가겠죠.
맞지? 그럼 이 플라스틱 잔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된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은 인력이다, 청력이다? 서로 청력이 가해지겠죠. 그럼 요 풍선을 공중에 살짝 띄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 상태가 어때? 둘 다 머리카락이 꽤 어느 정도 길이가 있네. 붕 뜨죠? 왜 뜰까? 여러분들 자고 그 배는 베개가 면이거나 뭐 명주, 비단 요쪽 재료일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여름용 좀 기능성 소재는 플라스틱도 많단 말이에요.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건 뭐예요 이거? 털가죽이잖아. 막 잔다고 머리 뒤척뒤척 하면 머리카락은 전부 다 무슨 전기를 띈다? 플러스를. 베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머리카락이 빠져서 베개에 붙은 건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잘 안 떨어질 거고, 머리카락끼리는 서로 청력이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다? 붕 뜨겠지. 알겠어요? 마찰력이 아니라 마찰되었기 때문에 그 전기가 생겨난다고.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정전기 유도라는 것은 도체 주위에 대전체가 접근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도체 내부의 도체 내부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양극의 양극의 전하가 서로 반대극으로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요런 이제 금속판에 플러스로 된 대전체가 이렇게 접근했잖아. 그러면 금속 내부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인력을 받아서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로 모여들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쪽에 만약에 전자가 모여들었다면, 자, 전자가 쏠리는 것만큼 반대쪽으로 뭐가 가는 효과가 난다? 양공이 반대쪽으로 가는 효과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양공이 모이겠죠. 이렇게. 자, 봐봐. 여기는 전자가 쏠린 만큼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양공이 쏠린 만큼 플러스 전하로 바뀌겠죠. 즉 뭐다? 가까운 곳은 무슨 극?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까운 쪽이 반대극, 먼 쪽이 같은 극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요 둘 사이는 인력이 생긴다는 거죠. 가까운 쪽이 힘이 더 클 거니까, 그지? 반대로,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갖다 대면 내부에서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그렇다면 양공은 같은 쪽으로 이동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양공들이 모일 거고
반대쪽에 전자가 쌓일 테니까 역시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역시 이번에도 요 둘 사이는 어떻게? 인력이 생기게 되겠지. 요게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돼서, 즉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근데 특징은 뭐냐? 부도체 내부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부도체는 어떤 경우에 잘 일어나냐면 분자 자체의 극성이 있을 때. 대표적인 게 물 분자예요. 우리 물 분자 같은 경우 봐봐. 여기 산소 원자가 있고 여기 산소 원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수소 원자가 존재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야.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전자쌍이 있겠죠. 요거 이제 아마 오늘 배울 겁니다. 원자하고 분자하면서 공유결합까지 오늘 배울 거고, 다음 주에 이온하고 이온결합 배울 거거든. 화학이. 그러니까 니는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그냥 지금 우리 정규 수업 듣는 거 자체가 니 시험 범위라고. 얘 요로 끌려갈 거고 얘 요로 끌려올 거 아니야. 거기에 특히 산소는 뭐가? 여기에 반대편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더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그리고 수소는 원래 전자가 몇 개죠?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1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수소 원자 쪽이 플러스 극을, 여기 산소 원자 쪽이 무슨 극을?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물 분자 자체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는 이런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다는 소리죠. 정반대로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 같은 경우 완벽하게 대칭 모양이니까 이런 극성은 없어요. 걔네들은. 물 분자나 암모니아나 이런 애들만 있어. 자, 그런데 봐봐. 요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곳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두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원래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산소 쪽이 플러스라 그랬지. 그럼 이 산소 쪽, 수소 쪽과 수소 쪽이 플러스지. 잘못했다. 수소와 플러스 대전체 사이에는 청력이 생기겠죠. 근데 산소 쪽과 플러스 사이에서는 인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뺑그르르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하면 요쪽이 지금 이제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얘는 뭐를 받는다? 인력을 더 크게 받겠지. 그래서 물이 어떻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전체 쪽으로 휘면서 떨어진다. 똑같이. 그럼 이번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곳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이번엔 어떻게 된다? 물 분자가 여기 산소 쪽이 청력을, 수소 쪽이 인력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물 분자 방향이 이번에는 뺑그르르 반대쪽으로 돌겠죠. 그럼 요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 요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니까 이번에도 뭐를 받는다?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물살이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떨어집니다. 요렇게 부도체에서, 즉 물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좀 어려운 말로 얘네들을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의한 정전기 유도와 이 정전기 유도를 구별하려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물체의 그림을 보면 돼요. 얘는 도체니까 내부의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양쪽 끝에만 극성이 나뉘는 거고, 얘는 분자가 회전해서 극이 나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안에 내부에 분자 모형들이 있고, 예를 들어 이쪽에 플러스 극이라면 분자 모형 안에 극성이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특성이 생긴다는 거죠. 요런 그림이면 부도체에서 생기는 유도, 요런 그림이면 어떻게? 이쪽에 플러스 극이 와서 요런 그림이면 도체에서 생긴 유도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일단 요거 정리. 그거는 그 원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통합과학 가면 배워요. 아니면 물리원이나. 검정기는 자, 딱 지금 그려놓은 요거만큼 부분이 금속으로 된 부분이에요. 여기를 금속판이라고 하고, 여기를 금속 막대라고 하고, 요 부분이 금속박인데, 금속박은 2장 혹은 3장짜리도 있고, 뭐 기둥에 금속박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요런 형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속박은 항상 같은 극으로 대전되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정전기 유도든 뭐든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건 전자거든요. 그래서 금속 막대를 통해서 전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만 하게 되기 때문에 2장의 금속박은 봐봐. 전자가 내려오면 마이너스로 대전되죠. 전자가 올라가면 플러스로 대전될 거 아니야. 양공이 생길 테니까. 항상 같은 극으로 대전될 것이고, 대전이 되면 청력을 받겠죠. 2장의 금속박은 같은 극이니까. 그래서 청력을 받으면 요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구조에 어떻게 요 금속박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막대와 유리병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검전기에서, 자, 첫 번째,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가 되는 것이고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박은 항상 중성 상태 아니면 같은 극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같은 극이면 이렇게 벌어져 있을 것이고, 중성 상태면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이 모양대로 그리기 불편하니까 요 금속으로 된 부분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접근시키는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봐.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원래는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던 검전기가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했습니다.
플러스니까 전자가 올라가겠죠. 맞지? 밑에서 전자가 올라가서 여기에 전자가 모일 거고, 그죠? 그럼 밑에 금속 박은 어떻게? 양공이 생길 거니까 벌어지겠죠. 맞지? 마이너스 검정기를 접근시키면, 자,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전자가 내려오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전자가 내려오면 금속박에 마이너스 전자가 쌓이면서 이렇게 벌어질 것이고, 그럼 금속판에 가까운 곳에 뭐가 생길 것이다? 양공이 생기겠지. 그렇게 해서 벌어질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대전체가 아닌 녀석이 접근한다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지겠죠.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전체의 강하고 약함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다? 같은 거리의 대전체를 접근시켰을 때 그게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얘가 만약에 플러스 극이 약하고 얘가 플러스 극이 강하다면 플러스 극이 약하면 올라오는 전자 개수가 작을 것이고 플러스가 강하다면 올라오는 전자 수가 많겠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공이 적게, 여기서는 양공이 많이, 그래서 여기서는 청력이 크고 여기서는 청력이 작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약한 거다, 얘가 강한 거다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검정기 세 번째. 대전체가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미리 대전시켜둔 검정기가 필요해요. 검정기를 미리 대전시켜둔 게 필요한데 그럼 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금속판에다가 대전체를 접촉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전체와 같은 극으로 대전돼 버립니다. 접촉할 때. 얘는 잘 안 나오고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접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접지라는 거는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시켜 놓고 플러스 금속판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플러스 대전체의
금속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여기 양공이 생기고 여기 전자가 모여들잖아.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잖아요. 금속판에다가. 그러면 손가락을 타고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양공들이 없어지겠죠. 전자가 채워지니까. 그럼 얘네들이 오므라 붙어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과 대전체를 치워주면 결국 이 검정기는 요 전자들이 원래대로 흩어질 거 아니야. 그게 골고루 마이너스인 검정기가 된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검정기에 접근시키면 금속박에 전자들이 차고 요 위에 양공이 모여들겠지. 맞지? 자, 여기에 똑같이 손가락을 갖다 대잖아,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손가락 타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면서 역시 어떻게 오므라든단 말이야. 응? 이러고 나서 손가락을 치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양공만 남겠죠. 검정기에. 근데 양공은 원래 무슨 극이었다고? 이거 플러스 극이잖아. 맞지? 자, 요거 자세히 보면 뭐다? 접지를 시키면 접근한 대전체와 반대쪽 극성을 띠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봐봐.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극을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랑 연계해서인데,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들, 그리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움직이는 건 뭐다? 그치. 움직이는 거는 전자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지금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잖아요. 전자가 없나요?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어요. 플러스 검정기에.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돼? 어쨌거나 전자는 얘가 무슨 극이든지 상관없이 플러스면 올라가고 마이너스면 내려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더 올라가려면 밑에 플러스가 더 많아지죠. 위에 플러스는 없어질 거 아니야. 밑에 플러스가 많아졌으니까 더 벌어지겠네. 맞지? 이번에 마이너스를 접근시켰다. 아까도 말했죠. 전자는 남아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전자가 내려오죠. 이번에는. 전자가 내려오면 밑에 플러스들이 이번엔 없어질 거 아니야. 위에 플러스가 더 늘겠죠. 오므라드는 거지. 맞지? 여기서는 더 벌어졌고 여기서는 오므라들었고. 자, 마이너스로 된 것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니까 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와야 되죠. 이 전자가 올라와야 되니까 위에 마이너스가 많아지고 얘는 오므라들겠지. 맞죠? 자,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접근하면 이제 이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벌어져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같은 극성일 때는 더 벌어지고 반대 극성을 띠게 되면 오므라들게 되죠. 이걸 통해서 극성을 알 수 있고요. 그 시험 문제에 요게 종종 나오는데, 자, 요거 하나만 보자. 아까 내가 깜빡 잊고 덜 한 게 있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금속 구에, 자, 요거 잘 보세요. 얘는 플러스, 즉 전자 부족한 게 50개야. 얘는 전자가 예를 들어 120개가 남았어. 아니, 110개가 남았어요. 얘네 둘을 전선으로 연결해주면 전자들이 골고루 똑같이 평균적으로 흩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55, 얘는 마이너스 110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0이 남는데 얘네들이 양쪽으로 골고루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얼마씩 된다? 둘 다 마이너스 30, 즉 둘 다 전자가 30개씩 남는다가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결했다가 끊으면 같은 극으로 바뀐다는 거죠. 알겠지? 응, 여기까지.